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사유로 총선 출마자 전원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 2주택을 보유한 이상을 보유한 지원자들은 하나만 남기고 다 팔겠다 이런 매각 서약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서약서에 서명한 몇몇 후보들의 얘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솔직히 당선이 우선 아닌가, 실제 매매 여부는 당선 이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 B 씨는 집 내놓긴 했지만 팔릴지 의문이다. 뭐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서 내놓고 안 팔린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C 씨는 실거주 이외 주택 모두 팔라는 건데 실거주의 의미 조금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 실제로 이 본인이 사는 소위 말해 이제 동네나 고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뭐 전세를 얻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는데 하나만 남기고 다 팔라는 이 서약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뭐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이 정부 민주당 같은 현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기조에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그리고 이제 엄격한 잣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랬을 때 아마 이제 뭐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들은 뭐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멀리 이제 중부 이남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의례적으로 사실은 서울에도 집이 있거나 이중생활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외국에는 사실은 국회의원 기숙사들도 있는 나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체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에 집이 있다면 지방 집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일 경우입니다. 지방 집을 놔놓고 서울 지역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특히 강남 같은 거 지금 집을 내놔도 심지어 한교안 대표께서도 지금 종로로 이사를 가는데 이제 집이 팔릴 수 있을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2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만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을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2년 뒤에 카운트를 해봤더니 다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은 지키더라. 이것도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말하자면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처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내 매각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2년 후에 그나마 제 생각은 뭐 한 채라도 팔았으면 다행인데 제가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세보다 높게 내놓고 안 팔렸는데 2년 후에 못 팔았다.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법적으로 강제하겠습니까? 의원직을 뺏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은 좀 민주당의 공천 신청을 한 후보들이지만 2년 후에 당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어떻게 뭐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민주당이 왜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팔아라라고 하는 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지금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라는 강요를 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지금의 주택 정책이 어디서 잘못됐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보여주기 쇼처럼 저렇게 후보자들한테 뭐 팔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너무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 방법이 너무 좀 옹졸하고 치졸하다. 그리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일회성, 이벤트성 쇼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었고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도 급등하는 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굳이 이런 서약서를 받으면서 진정성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또 다른 이슈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일각의 지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